안녕하세요 여러분, 50억 아빠입니다.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인 시장의 조정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조정의 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누군가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모두가 불장이 시작됐다고 외치던 11월 상승장 당시에 상승장은 12월 초까지일 것이고 12월 중순부터 조정장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소신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는 구독자님들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알트코인이 여기서 더 오르기 힘들다고 생각하며 다시 하락하는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 관점이 적중하면서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코인 시장이 한 번 더 하락 파동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반등이 있더라도 단기적인 반등이 될 것이며 결국의 방향성은 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석하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절대로 모든 것을 맞출 수 없습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승인가 하락인가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의 가격을 결정짓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판단에 따르면 지금 시장의 운명을 결정짓는 기준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12월부터 시작된 코인 시장의 조정은 물가 우려가 부각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문제가 커지면 시장은 더욱 큰 하방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1월 10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는 월가의 예상치와 전월치를 대폭 상회했고 실업률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견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통화정책을 결정짓는 연준에는 양대 책무가 존재하는데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입니다. 고용이 강하고 물가가 상방 압력을 받게 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의 노동시장 컨디션을 보여줍니다. 12월 데이터에 따르면 기업이 사람을 구하는 구인율이 4.7%고 실업률이 4.1%였습니다. 하늘색 점선은 이상적인 완전 고용 상태를 나타내며 선의 안쪽에 있다는 의미는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직자 수보다 기업에서 구직자를 구하려고 하는 일자리 수가 더 많다는 의미로 노동시장이 굉장히 강력함을 의미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기업들이 더 많은 구직자를 유치하려고 경쟁하기 때문에 임금의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되는데 이것은 소비를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 데이터대로 흘러가면 2025년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초 9월에는 2025년 금리 인하 전망이 3에서 4회였고 12월 FOMC에서 제시한 2025년 전망은 금리 인하 2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 10일 이후 전망에 따르면 25년의 금리 인하가 1회에 그치거나 아예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월 10일에 미래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발표되었는데 1년 물가 예상치가 지난달 2.8%에서 3.3%로 급등했고 5년 물가 예상치의 경우 지난달 3%에서 이번 달 3.3%로 급등했는데 이것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냅니다.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급격히 상승한 것은 시장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중요한 경고 신호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1월 7일 발표된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보면 이 중에 초록색 선이 물가 지수를 나타냈는데 전월 대비 6.2%가 급등하면서 23년 2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의 상승은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뜻인데 18개 서비스 업종 중에서 15개 업종이 가격이 올랐다고 보고 있으며 가격이 하락했다는 업종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ISM 서비스업 구매자 물가지수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파란색 선은 ISM 구매 물가지수를 3개월 앞당긴 것이며 초록색 선은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ISM 구매자 물가지수가 정확히 CPI를 선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70%가 서비스업 기반으로 움직이며 ISM 서비스업 구매 물가지수가
급등했다는 것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이것은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증시는 1월 15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추세를 보면 10월에 2.4%를 찍은 이후로 11월은 2.6%, 12월은 2.7%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1월 발표의 컨센서스는 2.8%로 3개월 연속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3.3%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했을 때 1월 15일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보다 최소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최대치까지 올라온 현 시점에서 물가지수가 만에 하나 예상치 상회로 발표되게 된다면 증시에 미칠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에 예상치 하회로 나와서 시장이 반등한다 할지라도 또 그 다음 달에 물가지수가 긍정적일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평균 시간당 임금 지표를 보면 지난 4달 연속 컨센서스 초과로 0.4%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임금 상승 압력을 보여주었으며 주간 총급여지수 또한 매달 증가하면서 소비 여력이 증가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 요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를 보면 미국 기준금리 상단인 4.5%에 근접한 4.383%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2년물 금리는 미래 기준금리를 선행하는 지표로 채권 시장은 2025년에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을 더 높게 반영하기 시작했으며 연방 금리 선물 시장 데이터를 보면 2025년 금리 동결 확률은 13%에서 30%로 급등했으며 1회 금리 인하 가능성 또한 32%에서 40%로 급등하면서 이를 더하면 금리 인하가 1회 이하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72%로 시장 전망은 더욱 비관적으로 변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1월 10일을 기점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가 끝났으며 장기적으로 금리 동결 상태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 위험이 높아졌다고 말했으며 독일 최대은행 도이체방크에서도 2025년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JP모건과 골드만삭스에서도 25년 첫 금리 인하 시점을 3월에서 6월로 연기했으며 웰스파고와 시티그룹 또한 금리 인하 전망을 후퇴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단번에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4.8%에 근접했는데 이것은 위험자산 시장에 상당한 하방 압력일 뿐만 아니라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금리가 전전 고점인 5%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에 미국 재무부와 준 정부기관 및 기업에서 대규모 채권 발행이 진행되면서 그 규모가 약 1,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인데 채권 시장에 공급 과잉이 일어나면서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며 또한 3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 국채 만기가 올해 돌아오면서 엄청난 물량 폭탄 비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 몇 년 동안 재무부 장관 옐런은 정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단기 국채를 발행해 적자를 충당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간 대규모로 발행된 단기 국채의 짧은 만기가 한꺼번에 도래하게 되면서 미국 정부가 단기 국채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 중장기 국채로 전환하는 물량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현재 채권 시장은 이를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장기채 금리에 강력한 상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CNN에서는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국제경제 비상권한법은 미국 대통령에게 엄격한 요건 없이 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에 더욱 상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의 30년물 금리는 5.45%까지 오르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고 영국 10년물 또한 고점이 4.92%까지 오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또한 1월 24일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엔케리 트레이드가 촉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다음 금리 인상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들의 금리 인상 움직임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 일본의 월 평균 급여 상승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압력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에서는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를 금리 인상 신호라고 분석했으며, 일본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의 중소기업에서도 임금 인상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1월 일본이 금리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1월이 아닌 3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 예상하지만, 만약에 1월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증시에 상당한 충격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S&P 500 지수를 보면 11월부터 만든 지지선과 장기 상승 추세선을 하방으로 돌파하면서 종가 마감되었으며, 다우지수 역시 지지선을 하방으로 강하게 돌파하는 하락으로 1월 둘째 주를 마감했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미국 증시가 지지선을 하방으로 이탈할 것으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를 보시면 지지선을 개파락 이탈하면서 하락세가 깊어지는 모습이며, 높아진 금리뿐만 아니라 달러 인덱스가 109를 돌파하면서 연준에게 매파적인 스탠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위험자산에는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증시 공포지수를 보면 지난 FOMC 이후 하락했던 공포지수가 다시금 상승세를 높이면서 시장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JP모건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투자자들은 2000년 이래로 현금 비중이 가장 낮은 상태라고 조사되고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다는 말은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하방 압력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8일까지 유동성 환경을 살펴보면 미국 재무부 계좌인 TGA에서 101억 달러의 유동성이 시장으로 유입되었으며, RRP에서 288억 달러가 은행 시스템으로 이동하면서 지급준비금을 증가시켰습니다. 문제는 한 주 동안 빠져나온 RRP 유동성이 288억인데, 이로 인해 RRP에 남은 유동성은 185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RRP 잔고가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RRP를 통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막히게 됩니다. 유동성 공급은 감소하는데 연준의 양적 긴축 종료 시점은 기존의 3월로 예상되던 시점에서 6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시의 긴축적인 환경이 이어지면서 저는 코인 시장에도 하방 압력이 이어질 것이라 보고, 현재 형성되어 있는 알트코인 시가총액의 지지선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며, 만약에 당장에 반등하더라도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방으로 빠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비트코인의 강세론자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11월부터 형성한 지지선을 하방으로 깨고 내릴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URPD라는 것으로 해당 가격에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매수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90K 밑으로 빠지게 되면 그 밑으로는 지지해줄 매물대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하락하더라도 어차피 다시 올라올 거라고 확신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매물대 부재로 인해 순간적으로 강한 낙폭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락하든 하락하지 않든 간에 비트코인 현물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매크로적으로는 악재가 많은 상황이지만 코인 시장의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1월 11일에 뉴햄프셔주와 노스다코타주가 합류하면서 미국 내 5개 주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추진을 시작했으며, 미국 상원에서는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를 필두로 상원 내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 친화적 규제 정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3위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더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하며, 어떤 국가라도 이러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경우 더 많은 구매자를 끌어들여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할 이유가 없으며, 비밀리에 많은 국가가 비트코인을 비축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업계에 강력한 철퇴를 날렸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장과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갠슬러가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일제히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 친화적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면서 비트와이즈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금융자문가의 96%가 2024년에 고객으로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며 금융자문가의 56%가 25년에 암호화폐 투자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고, 지난 12개월 동안 글로벌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2배가 증가했으며 특히 4분기에 63%가 급등함에 따라 트럼프 당선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중요한 점은 기관 채택이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는 점이며 2025년에 엄청난 기관과 국가의 채택이 잇따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1분기는 25년 대상승장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각자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수익의 흐름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에 대상승장이 올 것이며 우리의 코인 투자는 분명 잘 풀릴 것입니다. 이번 영상의 관점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저의 실시간 관점을 따라오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보시면 공식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관점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지표는 제가 신청하신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는 웨이포스라는 지표입니다. 조정장에서 큰 하락이 왔을 때 언제 매수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웨이포스는 대규모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래들의 매집 활동을 감지하여 차트에 황금 다이아몬드로 고래 표식을 남겨주는 지표입니다. 이거는 조금 성공적인 케이스인데 최근에 성적이 좋았던 멘트를 보시면 조정이 올 때마다 차트에 황금 고래 표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래 매집 신호 이후 반등에 매번 성공하면서 대단히 뛰어난 성과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성적이 좋은 리플 또한 가장 최근의 신호를 보면 12월 31일의 저점에 황금고래 신호가 뜨고 저점이 형성되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UX링크나 수위 같은 종목에서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저점을 잡아주었습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에 근거한 신호를 표시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고 특히 시장 흐름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분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사용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웨이포스 지표를 신청하는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여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도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